오늘도 우리 17세 이하 대표팀이 4대0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또 이겼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첫 경기 6대1, 두 번째 경기 4대0, 총 두 경기에서 10골을 넣었고요. 한 골을 실점을 했어요. 완전 그냥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기록을 봐도요. 카타르전 점유율 65%, 슈팅 숫자 16개, 카타르는 9개, 유효 슈팅 9대2. 엄청난 차이죠?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율 65%, 슈팅 숫자 15대3, 유효 슈팅은 8대1. 이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공격도 압도를 하고 상대에게 공격권도 안 줬다. 보시면 오늘도 거의 10분 단위입니다. 13분, 24분, 34분, 54분. 정말 이제 17세 이하 대표팀이 17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경기에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좋아요. 어떤 방식이냐면 정말 우리 경기를 보면요. 유럽의 강팀들이 하는 경기 방식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세 아시안컵이라고 해도 보통 우리를 상대한 팀들이 약간 밀집해서 수비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밀집 수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 방식이 정말 정석에 가까워요. 좌우 측면에 양민혁과 윤도영,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을 넓게 벌리고요. 이때 백인우와 오늘은 왼쪽에 김성주가 나왔는데 두 선수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면섭까지. 좌우 측면에 있는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와 주기도 하고 측면으로 돌아뛰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양민혁과 윤도영이 넓게 벌리면서 상대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끌려 나오는 순간 미드필더나 좌우 풀백이나 계속해서 침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쪽 측면에서 반대편 측면으로 전환시켜주는 플레이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민혁이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상대의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면 이때 반대편에 있는 윤도영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오고요.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중앙을 거쳐서 빠르게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침투 패스를 넣어준다거나 이런 플레이들을 우리 17세 이하 대표팀이 꽤나 높은 수준의 패턴 플레이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 대표팀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 경기를 보시면 정말 물론 이제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맨시티의 경기를 보는 것처럼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매우 수준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상대 수비 흔들어 놓고 흔들어 놨을 때 공간 생기면 침투하고 중앙에서 볼을 잡으면 개인 기술이 애초에 좋다 보니까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고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17세 이하 대표팀은 정말 유럽팀의 경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플레이를 한다. 이 장면 보시면 아프가니스탄 선수들이 우리의 볼을 빼앗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김성주 중앙 미드필더가 압박을 풀어나왔어요. 풀어나온 다음에 최전방에 있는 우리의 최전방 공격수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최전방 공격수가 볼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상대의 수비가 중앙에 쏠리는데 그 순간 측면에서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측면 공격수가 있고요.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바로 볼을 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우리가 패턴 플레이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릴 때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측면을 넓게 사용했다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완급 조절을 되게 잘해요. 17세 이하 선수들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측면이 완전히 열렸죠. 그래서 측면에서 양민혁 선수가 측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의 중앙 공격수인 김명준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가져가냐면 전방으로 열심히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측면에 있는 양민혁 선수가 볼을 받을 때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김명준 선수가 상대의 수비를 뒷걸음질 치게 만드니까 순간적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게 양민혁 선수가 접고 들어와서 중거리 슈팅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단 2번의 패스로 만든 득점 장면이거든요. 중앙에서 김성주가 볼을 받아서 최전방에 있는 김명준에게 패스, 김명준이 다시 볼을 잡아서
수비가 안쪽으로 끌려 들어오니까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양민혁에게 패스. 양민혁이 드리블 돌파를 할 때 김명준이 오프 더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수비 끌고 들어가고 여기서 중거리 슈팅 득점. 너무나 좋았던 득점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보시면 우리가 공격을 전개할 때 일단 측면 지역에 좌우로 넓게 벌려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양민혁, 오른쪽에는 윤도영. 이 두 선수가 측면을 넓게 벌려주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왼쪽에 있는 양민혁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장면인데 이때 보시면 양민혁 선수가 볼을 잡아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순간 반대편에 있는 윤도영 선수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 측면에서 반대편으로 뛰어 들어오는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 이 패스가 예술적으로 들어가면서 반대편에서 뛰어 들어오고 있는 윤도영 선수가 양민혁의 크로스를 받아서 마무리. 이 득점 장면은요,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측면 공격수가 득점을 한다. 이거는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많은 팀들이 어려워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리버풀에서 아놀드의 크로스 왼쪽에서 뛰어 들어오는 로버트슨이 헤더 득점. 요런 장면 있죠. 좌우 측면을 넓게 쓴다는 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때 너무나 중요한 패턴이에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너무나 잘 가져갑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양민혁 선수가 볼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앙 지역으로 패스를 넣어줘요. 최전방에 있는 김명준 선수. 이때 반대편에 있었던 윤도영 선수가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왼쪽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상대 선수가 한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윤도영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최전방에 있는 김명준이 볼을 잡고 돌아설 때 어느샌가 윤도영이 중앙으로 침투를 해 들어가고 있고 이때 예술적인 스루 패스가 나와요. 한 번에 상대 수비 무너뜨렸고 여기서 득점이 나옵니다. 요런 장면 보시면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끝난다. 요거는 완벽한 패턴이거든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보시면 중앙에서 볼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윤도영 선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윤도영이 볼을 받을 때 이번에는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백인우 선수가 돌아뛰기 시작해요. 돌아뛰는 선수에게 패스가 한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인우가 뛰어 들어가면서 완전히 측면 무너뜨렸고요. 이때 안쪽으로 뛰어 들어오는 최전방 공격수에게 완벽한 크로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슈팅이 나오게 되죠. 물론 이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서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우리 선수들이 기술적인 능력이 좋다고 해서 볼 소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볼 소유 시간이 많지가 않고 한두 번의 패스로 그냥 완벽하게 풀어냅니다. 기술적인 능력이 좋은 팀일수록 오히려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많이 길지가 않거든요. 맨시티 같은 팀들도 그 수많은 뭐 베르나르도 실바, 데브라이너 이런 볼 다루는 데는 월드 클래스인 선수들이 모인 팀인데 선수 개인이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두 번의 원투 패스, 경기장을 넓게 쓰고 기술이 좋다 플러스 감독의 전술도 너무나 괜찮다, 팀적으로 완성도도 높다, 이런 것들이 정말 한 박자 한 박자 잘 맞아떨어지는 팀이다. 이 장면 보시면 아프가니스탄이 당연히 밀집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쪽으로 그냥 기술이 좋다고 해서 꾸역꾸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좌우 측면으로 계속 방향 전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측면으로 패스를 전환시켜줘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수비수들이 측면으로 끌려 나오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수비가 끌려 나옵니다. 근데 끌려 나오는 순간 중앙에 있는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요. 그리고 침투하는 선수에게 정확한 크로스. 이게 들어가면서 한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죠. 요런 장면들이 진짜 마치 맨시티가 상대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그런 패턴과 매우 비슷하다. 요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 전방 압박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볼을 뺏겨요.
볼을 뺏기는 순간 우리 선수들이 상대 선수들을 강하게 둘러쌉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역습으로 나가고 싶은데 역습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도 보면 여기서 우리가 둘러싸면서 압박을 하니까 아프가니스탄이 결국에는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우리 볼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공격도 공격이고 전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속도도 속도고 경기 전체적으로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하면서 우리가 경기를 대량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 17세 이하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서 매우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도 팀적으로도. 그리고 이 변성환 감독의 그런 팀을 잘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요. 플레이 스타일도 너무나 참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그 지난 경기에서 우리가 두 경기에서 10골을 넣었잖아요. 한 개의 실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 개의 실점이 우리가 뒤에서 볼을 돌리다가 카타르한테 볼을 뺏겨서 실점을 했거든요. 카타르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해서 실점을 했어요. 볼을 돌리다가 뺏겨서. 그런데 그 장면이 나온 이후에도 우리는 늘상 똑같이 해요. 뺏겨서 실점해도 그 한 번의 실점보다 우리가 그런 플레이를 해서 10개의 득점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경기 스타일을 쭉 이어나가는 그런 뚝심이나 그런 이제 선수들이 그런 볼을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플레이를 하는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팀이 아닐까. 우리가 이 선수들의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